오늘은 김준하의 폭로로 인해 최종회에서 장세진이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공식 홈페이지 인물 소개를 보면 장세진은 NX그룹 비서실장으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이면서 회장 공찬식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고 회장 일가의 신임까지 받고 있는 인재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공태경과의 결혼을 꿈꿨던 장세진은 공찬식 일가의 가족이 되기 원했기에 회장 일가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철저히 자기의 내면을 속이고 연기를 해왔던 것뿐이었죠. 헌신적으로 은금실을 보좌하고 공찬식의 비서 노릇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것 또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성심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인생을 뒤움박 뒤집듯이 바꾸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이걸 처음부터 간파한 사람이 이인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은금실이 장세진과 공태경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할 때도 이인옥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 금수저였던 장세진은 빛나던 그때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는데 자신이 태경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금빛 동아줄을 잡으려 했지만 이제 공태경의 가족들도 모두 오연두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이상 장세진도 현실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듯한데요. 그러고 보면 이인옥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났던 오연두를 보고 자기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던 이인옥은 자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적인 교감을 하기도 했었지만 장세진과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죠. 어쩌면 촉이 뛰어난 편인 이인옥은 장세진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어쩌면 큰 사모님 은금실도 장세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세진을 집안에 들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장세진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인간이지만 원래 금수저였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 은금실내 집안에 완벽히 맞추는 모습을 보며 장세진을 며느리로 들이면 어른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금실은 장세진을 공태경의 짝으로 점찍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돌이켜봐도 공태경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할머니가 다루기 편하다는 이유로 엮어주고 또 여자는 낼름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공태경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니 둘 다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진이 불임이라며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단 얘기를 하자 그제야 장세진과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공태경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결혼까지는 어찌어찌 한다 하더라도 절대 아이만은 갖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이인옥과 단둘이 살고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자라기만 했어도 아이를 안 갖겠다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공찬식네 집에 어머니가 재혼을 한 후 할머니 은금실에 온갖 구박을 받고 천명이 형과 지명이 누나에게 무시받으며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불우했기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이런 공태경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게 바로 오연두의 등장이었는데요. 아이를 절대 갖지 않겠다던 공태경은 지금은 하늘이를 키우는 게 너무 좋아서 낮에 하루 종일 병원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밤새 하늘이 잠을 재우고 돌볼 정도로 아기를 키우는데 진심인 남자로 바뀌었어요. 게다가 진짜가 나타났다 41회 예고편을 보면 간만에 오연두와 단둘이 집에 남아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곧 하늘이 동생 소식도 들릴 것 같은데요. 장세진이 불임을 속였다는 이유 때문에 혼사까지 깼던 공태경이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오연두는 장세진과 캐릭터가 정말 다르죠. 재벌로 편입하겠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은금실이 죽으라는 신용을 하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다할 정도로 연기력 만렙이었던 장세진과는 다르게 오연두는 가족들에게 공태경을 위해서 할 말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창기 은금실과 공지명, 공천명이 공태경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오연두는 공지명에게 형님은 막말이 취미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게 특기냐면서 이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화를 냈고 은금실에게도 왜 태경 씨에게 함부로 하냐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대들었잖아요. 어쩌면 엄마 이인옥도 살면서 단 한 번도 공태경을 위해 공태경의 입장이 되어 가족들에게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오연두가 맨 처음으로 공태경을 감싸주며 가족들과 싸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나은 게 연두였고
이인옥도 그동안 단 한 번도 태경을 위해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그제야 사무치게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연두를 향해서 공태경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네요. 만약 공태경이 장세진과 결혼을 했다면 장세진은 은금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공태경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자질하고 불임이라고 속여 임신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억지로 태어난 아이를 공태경 입장에서도 사랑할 수 없기에 정말 불행한 가족이 탄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연두를 만난 거 공태경 일생일대 행운이었네요. 이건 오연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연두는 김준하 같은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 몇 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생각했잖아요. 김준하가 장세진과 바람을 피우면서 장세진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반지도 준비하면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벌일 동안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할 만큼 오연두는 김준하를 사랑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김준하 대신 공태경을 만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다행이죠. 게다가 하늘이도 공태경이라는 멋진 아빠를 만나 행복한 인생 시작이고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드라마 제목처럼 하늘이가 김준하 친딸이 아니라 공태경 친딸이란 사실만 밝혀지면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일 것 같네요. 과거 장세진은 김준하와 사귀다가 은금실로부터 공태경과 결혼하라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듣자마자 김준하와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그때 김준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갑자기 이별을 선언하는 장세진 때문에 거의 넋이 나갈 지경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연두까지 속이면서 장세진에게 올인하고 있었던 터라 이별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공태경과 김준하는 칼루시아 호텔 2221호와 2211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지하 주차장도 같은 층을 쓰고 있었기에 장세진은 김준하와 함께 있는 모습을 공태경에게 들킬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장세진은 공태경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김준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고 그걸 굿바이 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준하와의 스킨십이 매우 자유로웠고 김준하가 장세진의 속옷 사이즈와 반지 사이즈까지 정확히 알고 있던 걸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장세진과 김준하는 사귄 지 꽤 됐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장세진의 이별 통보에 김준하가 놀란 것도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아주 깊은 관계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세진이 자기가 불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김준하와 아주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 정이 떨어져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왕래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과거 아주 깊은 관계였다가 공태경과의 결혼을 위해서 김준하의 아이까지 포기하는 장세진의 모습을 김준하가 봤기 때문에 김준하는 장세진을 볼 때마다 경멸하는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장세진이 공태경과의 결혼을 발표하기 직전 김준하와 사귀었던 관계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깊은 관계라는 걸 은금실내 가족이 모두 알게 된다면 장세진은 공찬식의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모든 걸 잃는 모습을 보이겠네요. 재무팀에 들어가서 돈도 꿀꺽 하려 했던 장세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죠. 제발 장세진이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를 모두 반성하며 오연두와 공태경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